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이권 개입, 당무 개입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요거 한번 좀 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네.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에 모였어요.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 자, 지금 대통령실은 결자 해제의 자세로 국정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당은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을 소통에 나서달라.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 쪽에 이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이거 사실 이 모임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좀 주최했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약간의 리더십을 발휘는 했겠죠. 예. 그 사진을 봐도 옆에 지금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울시 쪽에서 좀 이렇게 주선을 한 걸로는 보여지네요. 사진상으로. 네. 자, 일단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앞두고 입장문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이거 사실은 한동훈 대표 좀 견제하려고 만난 거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 견제 연합군인 거죠. 견제구 일종의. 같은 거죠. 연합군. 견제구. 네, 견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선 이제 어찌됐건 경쟁자니까 잠재적 경쟁자죠. 잠재적 다들. 경쟁자니까 지금 한번 죽이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까? 밟고 가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예. 밟고 가자. 곳곳에서 어떻게 보면 두드려 맞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동네 북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지금 북이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견제당했지. 예. 용산에서 문전박대 시기에 사실은 푸대접을 받았지. 제로 콜라. 받았지, 제로 콜라. 받았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앉았다가 어. 쪽팔 쪽팔. 있었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회동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는 사실은 좀 양비론적인 메시지가 나와서 저도 보면서 아니 중진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결기가 없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한테 살짝 이렇게 하고 한동훈 대표한테 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저분들은 네. 결기 없어요. 고소장 써놓고 접수를 못해. 그리고 질질 짰다 그러잖아. 온 게 아니고. 아, 진짜 웃겨.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질질 고소장 짜지. 써놨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나 쓸 줄 알아. 일기도 있어. 뭐 이런 거지.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어떤 보수의 미래를 걱정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랬다고 한다면 예. 저기 저렇게 이제 모여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낼 게 아니고 용산으로 갔었어야 되는 게 맞죠. 이러면 안 된다. 독대 요청을 했어야죠. 독대 요청하고. 만남 요청을 대통령 했어야죠. 나와라 이렇게. 아니, 나와라. 김건희 지금 문제 면담 해결하라. 요청을 했어야죠. 면담 요청.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 요청을 하시든 네.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게 뭐예요?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은 김건희 여사예요. 맞아요. 그럼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설득 과정에 중진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만났어야 되는 거지. 모여서 한동훈 대표 약간 비판하고 용산 살짝 비판하고 이거는 감동도 의미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요 모임이 좀 기괴하다고 보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한동훈 밟고 간다. 어찌됐건 잠재력 대선 경쟁자니까 밟고 간다. 그리고 야 이제 어차피 오세훈 시장은 이제 차기 이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유력하죠. 저기 자기. 계신 분들 다. 네, 뭐 이제 차기 생각 대선을 있겠죠. 좀 네. 노리는 그런 후보군들인데 약간 이제 진짜 이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이제 윤석열의 레임덕이 진짜 왔구나. 약간 이제 약간 대선의 기지개표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충분히 그렇고 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점이 중요해요. 한동훈의 100일 기념을 예. 맞이해서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입장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예. 뭐 지금 저 5분이 모여가지고 뭘 주저리 길게 썼어요. 근데 보면 이게 전형적인 하나만한 평론이죠. 하나만한 얘기예요. 예, 그냥 들으면은 기분만 좋아지는 얘기예요. 예. 저는 저 정도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모여서 문제를 진단한다라고 하면은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죠. 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라. 국민의 민심을 받들어라. 요렇게 얘기를 했으면 제가 박수 쳤습니다. 그런 얘기 하나도 인정했습니다. 없었어. 근데 지금 인정 못 받잖아요. 예. 그래서 저분들이 뭐 소장파다라고 기사에 나가는데 아니 4선 5선씩 하신 분이 어떻게 소장파입니까? 소장파는 저나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소장파지. 이게 좀 비유도 좀 이상하고 저분들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저분들은 광역단체장이니까 예. 결기가 없어요. 예산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의미 없는 분들이고 권영세 저분은 통일부 장관까지 지냈거든요. 근데 뭘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다 과실만 따먹었지 뭐 그동안 쓴소리 한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저 김기현 대표는 바지 사장의 대명사거든요. 만들어진 당대표. 심지어 어떤 분은 땅대표라고 불러요. 땅대표. 울산 땅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땅대표랑 모여가지고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 창원 산단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저 진짜 의미 없는 모임이다. 하나만한 모임이다. 네. 하나만한 하마모다. 하나만한 모임이다. 자꾸 만들어내지만 방송 중에. 들리기 생각나. 하마모가 뭐야? 하나만한 평론을 어. 하마평이니까 하마모로 하마모. 하나만한 모임이었다. 모임이다. 하마모. 예. 정말. 네. 근데 진짜 한동훈 대표 견제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하는 거죠. 근데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약간 내 우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살짝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이분들의 속내를 보면 사실 대통령 레임 더 빨리 오는 거 이분들한테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선거 준비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슬슬 기지개도 펴고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찍어 누르기 위한 뭐 그런 회동 같이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대통령실은 지금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만난 거는 국민의힘 입당 전인 2021년 7월 초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막바지부터는 거리 뒀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일했던 네. 신용한 전 교수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지낸 신 전 교수는 이 명태균 씨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 당일까지도 선거 전략을 짰고 윤석열 후보도 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고서가 사진으로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일도 공개가 됐어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자,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가 됐고 이를 토대로 전략회의도 폭로했다.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자신이 받아서 가지고 있던 명태균 보고서 이 PDF 파일을 네. 공개를 했는데 지금 저거 하나 띄워주세요. 이제 정리하자면 이 명태균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에 존재를 했고 확실히 나온 거죠. 예, 확실히 나온 거죠. 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결국에는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지금 신용한 교수에 대해서 예. 지금 이제 대응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용한 교수는 민주당 간 사람이니까 메신저가 잘못됐다라는 식의 이제 아주 궁색할 때 나오는 최악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민주당 가신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2022년도 3월달 대선 때 했던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에 주목을 하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은 명태균의 그 여론조사 무상으로 쓰였다라는 이 범죄의 증거물이 캠프까지 흘러 들어갔냐 이게 핵심이에요. 네네. 근데 캠프에 계셨던 분이 그걸 갖고 있어. 그거 흘러 들어간 게 맞잖아요. 맞잖아. 저게 있는데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당시 관련자들은 상황을 부정할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경로로 저게 신용한 교수 당시에 정책지원실장에게까지 들러가는지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묻는 말에는 답을 안 하고 뭐 신용한 교수가 민주당 갔으니까 서운해서 저러는 거야. 뭐 자리 못 얻어서 그러는 거야. 내지는 장예찬 그 전 최고는 뭐 대선 때 중요한 역할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또 깎아내리더라고요. 뭐 딸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분은 원희룡 캠프에 있던 분이기 때문에 원희룡 캠프 2인자셨고 만약에 장예찬 최고의 논리를 인정한다면은 별거 아닌 분이 아무 실무자 그냥 아무 네. 일도 안 한 분이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죠. 그렇죠. 더 편만하게 쓰인 거죠. 맞네.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게 맞네. 네,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메신저 공격할 게 아니라 예. 묻는 말에 답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대통령실 거짓말한 거 왜 사과 안 합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죠? 명태균 씨와는 경선 이후에 연락 끊었다 그랬어요. 2번밖에 안 만났다 그랬고. 근데 지금 명태균 보고서로 회의를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 네. 보고서가 심지어는 경선 시기를 넘어서 어쨌든 중요한 선거 국면마다 있었다라는 거고 뭐 나오고 있는 녹취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여사를 언급하면서 어떤 뭐 여론조사 얘기도 나오고 온갖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다 나와. 있는데 다 쏟아져 나와.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거짓말이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명확해지는 거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실이 자꾸만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는 거 이거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거짓말 한두 또 번도 했어. 아니야. 지난번에도 예. 뭐 김종인, 이준석 통해서 만났다라는 것도 다 거짓말로 드러나서 이 정말 대통령실의 거짓말 저도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는 뭔가 해명자를 내려오면 그게 진짜 진실처럼 일단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 일단은 요거는 지금 요런 것도 좀 문제가 큰 상황인데 저는 진짜 이건 진짜 크다고 봐요. 산단이요? 이건 진짜 크다고 봐. 이거 진짜 화나는 일이야. 네, 정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이제는 하다 못해 이런 이권 개입에도 막 드러났어요. 그런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네. 자, 경남 창원 신규 국가 첨단 산업단지 선정 넉 달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런 공식 직함, 권한이 없던 명태균이 국책사업 대상지 선정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이 산업 부지 선정에 있어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좀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좀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하기도 하더라고. 그쵸. 막 좀 내용이 어려워요. 많아요. 네, 내용이 좀 많아요. 많은데 네네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회의에서 발표된 1조 4천억 규모의 대규모 국가산업이에요. 이 명태균과 강혜경의 2022년 1월 23일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이 통화한 날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창원 현지에 심사를 간 날이에요. 자, 이 부지 심사가 끝난 뒤 명태균이 강혜경에게 오후 7시 41분경에 전화를 겁니다. 자, 전화 그 녹취 한번 띄워주세요. 저 사진. 예,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제 포스터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고를 할 뭔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파일 같은 거를. 윤석열 거기에 위로 올려서 지금 윤석열 넥타이부터 해서 저 밑에까지 공간이 많다.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당일 현지에 온 실사단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한테 이 창원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는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인 거예요. 김건희한테 이거 보고해야 된다. 선정해달라고. 이건 난 진짜 심각한 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청탁을 하고 있는 게 들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금 무슨 뭐 창원 산단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무슨 사람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무슨 뭐 찌꺼기를 좀 나눠 먹듯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예. 아예 그냥 명태균이 기획을 해서 김건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밀어넣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명태균이 김건희를 이용해서 이 일을 벌렸다? 그럼 김건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한이 있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수사 선상을 윤석열 대통령까지 놓고 예. 알았는지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저는 이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난 진짜 그러니까 전 이거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예. 이게 지금까지 어떤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 사이에 뭐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약간 정치적인 조력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정치권 용어로 정무라고 얘기를 많이 예. 하죠. 뭐 공천도 사실은 컨셉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창원 산다는 뭐가 핵심이냐 행정까지도 명태균 씨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포인트인 거죠. 그동안은 약간 이제 서로 약간 정치적인 정치적으로 그리고 약간 뭐 공천 전략을 짜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국책 사업까지도 명태균 씨가 입김을 그게 제일 그 중요하지. 영향력을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혈세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1조 4천억이 들어가는 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명 씨가 관여했다라는 거는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과연 김건희 여사라는 뒷배 없이 가능했겠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사모한테 부탁하는 거거든. 이 얘기 여기서 사모 누구라 했습니까? 김건희 김건희죠. 여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태균 씨의 어떤 이 전방위적인 국정 개입, 국정농단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거는 명확하게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된다. 규명할 네. 게 또 생겼다. 이 말씀 한번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건데 전 여기서 또 떠오르는 게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떠올라요. 그거 어떻게 되고 양평도 있는 거야, 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씨 집 앞으로 갑니까? 예. 그것도 좀 안 밝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하는 김건희를 정점으로 명태균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잖아요. 과거에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붙어가지고 다 해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게이트를 넘어서서 김건희 게이트로 비화가 되는데 결국 이 창원 산단이 지금 끼어 있는 거 아니냐. 이 진상을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여기에 더해서 어떤 정황도 나왔냐면요. 일단 보고서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 올리는 만드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네. 됐는데 심사 과정에도 관여한 명태균이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창원대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빨리 있을 테니까 와라. 김영선이 좀 늦은 모양이야. 네. 빨리 와라. 지금 버스 대선면 들어가는데 그 감사원분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사분들 이렇게 약간 모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김영선 빨리 와라. 이런 거거든. 지금 이거면은 이 심사에도 명태균이
막 이끌고 안내를 주도하고 이런 정황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도 허수아비고 예. 김영선도 허수아비였다라는 거죠. 예. 실질은 명태균, 실질은 김건희. 이 둘이서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했다라는 정황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국정농단에 우리가 아픔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재발한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떤 처벌을 좀 받을까요? 아니, 이거 뭐예요, 일단은 이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사인이기 때문에 네. 알선수재나 이런 범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저거는 반드시 공무원들을 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공무원들과 공범이 됩니다. 공무원이 저지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은데 그 공무원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네. 자 근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 게 진짜 아니야. 정말 고구마 줄기 마냥. 지금 요거는 이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국책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이었고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빨리 좀 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2대 총선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걸로 보이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무간사에서 이렇게 낙제점을 받자 강혜경에게 내가 여사한테 연락했다. 여사가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꼴등했는데 내가 당무감사 꼴등했지만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연락했다. 김영선이한테도 여사한테 연락하라고 내가 해놨다. 야. 이거 당무 개입이잖아요. 근데 왜 김건희가 당무를 합니까? 당대표예요? 아니 뭐야 당대표 경선 나왔어요? 아 이거 그러니까 진짜 이거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를만해요. 이거는. 예. 네. 그러니까 당무가 꼴등했으니까 이것도 좀 김건희 여사한테 부탁해서 그거 어떻게든 좀 잘 해결해 주겠다 이거 아니 아니에요. 뭐 공천도 선물이라고 하는 마당에 공천 선물. 당무감사 꼴등한 것까지도 무마시킬 만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자라는 예. 게 그럼 보여지는 이것도 거죠. 평가 조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해주려면 평가 조작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여론도 조작해 다 조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 네. 다 조작이야. 그러니까 이거 인생이 다 조작이야. 아니 지금. 이거 조작이야 인생이 진짜. 비리 백화점이에요. 비리 진짜. 백화점이야. 야, 비리 백화점이야,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진짜로. 요건 좀 이거 골라 써라. 요거 골라. 써야겠다, 비리 백화점. 비리 오마카세야 비리. 아, 네, 오마카세. 아니 오마카세 너무 천천히 나와요. 여기는 거의 회전초밥. 회전초밥. 비리 계속 돌아. 비리 뷔페 식당 어떻습니까? 이거 반응 비리 반응 뷔페. 별론 것 같은데. 비리 뷔페. 아, 네. 좀 약했어요? 아, 그건 좀- 더 분발하겠습니다. 예, 더, 좋습니다. 더 연구하는 것으로. 네. 분발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 마지막 사진 띄워주세요. 마지막. 예, 지금 시간이 요걸로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많네요. 지금 많아요. 요게 이제 한 방에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좀 퍼왔는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선물이다. 서울시장 선거, 서울에 한번 1000개 여론조사 돌려라. 김건희가 궁금해한다. 창원 국가산단 지원. 아 이건 김건희에게 부탁하는 거다. 여당 당무 개입, 김영선 당무감사 꼴등했다. 김건희가 도와준다고 했다. 자 마지막으로 총평 좀 듣겠습니다. 총평. 저는 정말 나라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이미 다 무너진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저는 너무나도 큰 심각성을 느끼고요.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 다 국민이잖아요. 예. 5천만 국민들이 저는 명태균 손에 특히나 그 노란한 정치인들로부터 저는 이용당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이 나라에서 선거도 하고 우리가 표도 행사하고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공천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예. 그렇게 거래로 들어간 의원이 저런 식으로 국책사업에 깊숙이 연관돼서 명태균의 쫄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정말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간에 어떻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 국민들의 수준은 훨씬 높은데 저는 참담함을 네. 느낍니다. 아니 저는 나라 무너지는 소리 들린다 하셨잖아요. 저는 국민들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국민들이 이러라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예. 지금 뭐 국책사업 1조 4천억 뭐 우습죠 지금 보면 뭐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 하나 주는 거 우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이 명태균 씨라는 사인에 의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커넥션들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면서 제가 느끼는 이 좌절감 저는 국민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국민들 억장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요거를 이번에 발본색원에서 제대로 처리 안 하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은 국민을 대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네. 그냥 저런 식으로 명태균 같은 업자들 찾아가가지고 줄 서고 저 사람들 말을 들어야 공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맨날 수돗물 떠먹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심각하다. 예. 여기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 맞습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뭐 두 분이 이제 들린다는 걸로 라임을 좀 맞춰주셨으니까 이제 국민들 촛불 드는 소리가 좀 들리고요. 김건희 왕국이 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뚜껑도 들립니다. 뚜껑 열립니다, 국민들. 아, 네. 아, 뚜껑이라고 하니까 딴분 얘기하시는 줄 화가 알았어요. 난다. 네, 화가 네. 난다고. 화가 난다. 네.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밤 11시 오. 명민준 곽수산과 함께 진짜 혼자 하고 난장. 계시면 저희 올게요. 기대돼. 불러주세요. 외로워하지 마시고. 아, 불러주세요. 재밌게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